안녕하세요. 노다지TV의 니나노입니다. 오늘 소개할 차량은 X5 40D 디젤 모델입니다. 폭 자체는 275에 20인치 타이어를 꼽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미셸린 타이어를 넣었고요. 휠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맨 처음에 구매 당시 800만원 정도에 대한 추가금을 냈고 인디 오더 휠입니다. 뒤쪽으로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앞에는 275인데요 뒤에는 315입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차량을 구매할 때 와, 이 차는 정말 튼튼한 하체를 갖고 있구나, 독일차답게 정말 주행 질감이 좋겠구나, 코너링이라는 게 정말 좋을 수밖에 없겠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차량입니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평소에 취미가 낚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낚싯대 같은 경우에 이렇게 일반적으로 이제 분해가 안 돼요. 그래서 이런 원대라고 하는데 원대 낚싯대도 이렇게 넣어놓고, 뒤쪽에 보시면은 SUV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외국 분들이 많이 사냥을 다니시잖아요. 뭐 국내에서도 사냥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죠? 보시면은 뒤에 강아지가 못 넘어오게끔 이렇게 망 같은 것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셨을 때는 짐이 많이 실렸을 때는 이런 식으로 하셔서 좀 더 이제 짐이 올라오지 않게끔 만들 수도 있고요. 현실적으로 이 차에 대한 제일 큰 메리트는 뭐냐면 저 의자가 앞으로 다 넘어가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뭐 차박 같은 것도 할 수 있고 굉장히 합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리뷰할 차량은 X5 40D 디젤 모델입니다. 마력은 313마력에 토크는 64.6 토크입니다. 제로백은 5.8초를 주파합니다. 맨 처음에 이 차량을 구매하기 전에 솔직히 말해서 50D를 정말 많이 사고 싶었고요. 50D를 살 수 없는 현실 속에 재고나 물량도 많이 없던 게 정말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는 부분에서 40D를 구매하게 됐는데, 그러면서 이제 뭐 추가적으로 인디비주얼로 휠을 추가적으로 넣었고요. 타면서도 되게 만족을 느끼는데, 고민됐던 차량은 원래는 까이엔 차량이었습니다. 까이엔을 굉장히 사고 싶었고, 그리고 일단은 뭐 네임밸류라고 하는 포르쉐의 네임밸류 때문에 고민을 되게 많이 했던 차량이기도 합니다. 근데 결국은 이제 X5 40D를 사게 됐고,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현실적인 건 뭐 아까 제가 추가적으로 설명드릴 뭐 파노라마 선루프라든지, 그리고 뒤쪽에 보면 트렁크, 오픈 형식으로 열리는 트렁크에서 많은 부분들, 그러니까 레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되게 많이 즐길 수가 있거든요. 레저를 되게 많이 즐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X5를 현실적으로 구매하게 되었고, 맨 처음에는 X5보다는 원래 X6에 대한 갈망이 되게 컸었어요. 전세대 1세대 X6가 굉장히 이뻤기 때문에 저는 원래는 X6를 사고 싶었습니다. 근데 막상 이제 BMW 내가 오너가 된다 생각을 하니까 X6보다는 X5가 정말 낫겠더라고요. 현실적으로 봤을 때 그냥 높게 떠있는 CLS 같은 느낌? 그런 느낌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트렁크를 보고 와, X5 사야겠다, 이 차 너무 좋다, 이렇게 딱 생각이 들었습니다. 현실적으로 미국에서도 1세대 X6가 인기가 정말 많았대요. 근데 저희가 봤을 때 지금 같이 나왔던 동종 바디로 되어 있는 형제 플랫폼으로 갖고 있는 3세대 X5과 2세대 X6는 미국에서 판매량 자체가 월등히 X5가 높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왜 X5가 판매량이 높았는지 너무나도 쉽게 이해가 돼요. 지금 보시면은 차량 지금 주행 성능, 질감, 그리고 뭐 쉽사리 얘기하는 비틀린 강성이라고 하죠. 셰시에 대한 강성도가 되게 좋기 때문에 정말 높게 떠있는 이 S5에서도 코너링 돌 때 와, 내가 스포츠카 타고 있나? 스포츠카는 조금 뭐 무리된 말이라면 그럼 내가 고성능 세단을 타고 있나? 약간 이런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X5 40D를 타면서 굉장히 만족도를 많이 느끼고 있고, 지금 이 차량에 대해서 경쟁 차종은 벤츠의 GLE 클래스가 있고요. 그리고 볼보의 XC90, 그리고 아우디의 Q7이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레인지로버로 가자면 뭐 디스커버리 5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고, 레인지로버 스포츠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다이나믹 패키지 같은 경우에는 아닌 것 같고요. SE 모델 정도면 X5 40D와 견주할 수 있는 차량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X5에 대해서 맨 처음에 공부를 되게 많이 하고 산 차량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BMW 맨 처음에 구매를 하기 전에 BMW 회사에서 S5가 나오기 전에 레인지로버라는 회사를 맨 처음에 인수를 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거기에서 모노코크 바디에 대한 정보를 많이 얻었다고 저는 얘기를 들었고요. 그 모노코크 바디로 만들어진 차량이 이 X5 차량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맨 처음에 X5가 나와서 정말 많은 인기를 얻었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BMW는 이거는 SUV가 아니다, SAV다, 스포츠 액티비티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스포츠 액티비티 비클이라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다른 데 같은 경우는 SUV라고 하죠. SUV랑 SAV랑은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BMW는 아무래도 나는 너희들과 달라, 나는 너희들과 같은 SUV가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현실적으로 봤을 때 이 3세대 모델은 지금 총 5년 만에 풀체인지가 되고 있어요. 원래는 X5나 아니면 모든 차종이 웬만하면 6년에서 많게는 뭐 10년 주기 이렇게 가거든요. 아우디 Q7 같은 경우에는 10년 주기로 풀체인지가 됐어요. 진짜 끝물대에서는요 너무 안 팔려서요, 저는 이미 풀체인지가 된 줄 알았는데요, 그렇지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10년 주기가 되는 차들도 있고요. 미국 차량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많이 오래된 것들은 뭐 쉐보레 같은 차량들 같은 경우에는 뭐 15년씩 이렇게 되는 차량들도 있거든요. 근데 X5가 왜 5년 만에 정말 놀랄 정도로 빠르게 페이스 리프트를 하고 풀체인지가 되는가에 대해서는 조금 의아한 것도 사실이에요. 2세대 모델은 정말 이뻤어요. 2세대에서 좀 다듬어진 게 3세대라고 좀 느껴졌습니다. 지금 타는 차량이 3세대잖아요. 근데 이번에 바뀌는 4세대 모델은 조금 이런 것도 느껴집니다. GL2가 신형이 나오고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볼보의 XC90이 조금 너무 강세죠. 요즘 너무 인기가 많죠, 그쵸? 그래서 XC90도 인기가 너무 많은 것 같고, 그리고 뭐 아우디는 빠져있어, 빠져있는 차량인 것 같고요. 그리고 레인지로버 같은 경우에 요즘에 문제가 좀 너무 많습니다. 아무래도 SUV는 레인지로버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국내에서는 일반적으로 봤을 때 레인지로버를 사기에는 AS나 부가적인 부분들 때문에, 그리고 이미지, 그리고 만약에 내가 탈 때 정말 즐겁게 타더라도 판매를 할 때 정말 가격이 많이 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레인지로버 같은 경우에 저는 뭐 많은 유저분들이나 많은 어떻게 보면 시청자분들도 느끼시겠지만, 저는 레인지로버는 보그 모르겠습니다. 보그도 좀 모르겠어요. 요즘에 생각되는 부분은 그렇고요. 현실적으로 봤을 때 저는 X5를 전주할 차량 1억대 고급 SUV를 사시는 분들 한해서는 SUV 중에 X5가 조금 강자가 아닌가. 그리고 일반적으로 X5가 미국에서 1세대가 굉장히 큰 성공을 했기 때문에 BMW X5가 1세대가 미국에서 굉장히 큰 성공을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포르쉐에서 카이엔도 나왔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보면 그 세 가지 차량들, 제가 맨 처음 말씀드렸던 BMW X5, 두 번째는 포르쉐 카이엔, 그리고 세 번째는 벤츠의 ML이라는 모델인데, ML 같은 경우에 저는 그 ML 다음 모델이 GL이잖아요. 근데 GL이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벤츠가 SUV에서는 좀 비주류거든요. 뭐 진짜 강직하고 진짜 멋있고 상남자 같은 G바겐이 아닌 이상 저는 벤츠는 SUV가 좀 약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 봤을 때 BMW에서 저희 나라 국내 시장에서만 딱 보면 좀 확연하게 느껴지는 부분이 3 시리즈를 절대 나쁘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없잖아요. 3 시리즈에서 나오는 어떻게 보면은 진짜 뭐 숙달되어 있는 데이터베이스와 어떻게 보면 여기에 있는 기술적인 부분들이 많은 차량들에 포함된다고 하잖아요. 벤츠랑은 좀 다르죠. 벤츠는 S클래스에서 뭐 C클래스나 E클래스에서 많은 성능들이 발달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좀 그렇게 느끼거든요. 그래서 벤츠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봤을 때 뭐 S클래스에서 많은 정보나 데이터베이스가 멀리 퍼진다고 얘기를 많이 들었고요. 그리고 BMW 같은 경우에는 3 시리즈, 그 다음에 정말 성공을 거둔 차는 X5가 아닐까 싶어요. 많은 막대한 비용을 투자를 하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5년이 아니고요, 한 7년? 최소 못해도 한 뭐 8년까지는 제가 봤을 때는 이 디자인으로 조금 많이 뽑아 먹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막대한 비용을 투자를 하거든요. 뭐 몇천억 이렇게 투자한다고 저는 얘기를 들었어요. 뭐 자세히는 잘은 모릅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한 2, 3년 정도는 더 가야 되지 않았나 싶고, 실 오너인 제가 봤을 때도 모델이 바뀌는 부분에 대해서 와, 내가 이 차량 3세대 모델에 대해서 만족을 너무나도 많이 했기 때문에 4세대 모델도 좀 기대된다는 건 사실이거든요. 근데 조금 아쉬운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면 저는 이 차를 산지 아직 2년밖에 안 됐는데 이 차가 벌써 구형이 된다는 부분이 조금은 좀 서운하달까, 뭐 좀 가슴이 아프달까, 좀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량이 어떻게 보면은 한 2년에서 3년 정도 더 있어 줬다면 중고차 방어도 좀 더 좋지 않았을까,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아쉬운 건 사실입니다. 이 차량을 맨 처음에 구매하기 전에는 이제 벤츠 차량을 제가 구매를 했었고요. 벤츠의 이 부분 제가 지금 주행 중이라서 손 동작을 잘 못하는데 벤츠의 온리 이 마크만 제가 보고 구매를 했었어요. 그때 당시에 맨 처음 수입차를 타게 된 첫 수입차는 뭐였냐면 벤츠 E클래스의 둘들고 블루텍 스포츠라는 차량이었습니다. 서스펜션과 그리고 여기 안에 있는 브레이크가 CLS에 들어가는 타공 브레이크라서 굉장히 만족도도 높게 잘 탔었어요. 6개월을 가는 정말 그 벤츠라는 감성 하나 때문에 정말 즐겁게 탔습니다. 근데 그 감성이 오래 가지는 못하더라고요. 6개월 이상은 절대 못 가더라고요. 어른들이 얘기하시잖아요. 성공해서 벤츠 타라. 그래서 벤츠를 샀는데 6개월 만에 후회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알아보고 뭐 하다 보니까 제가 덩치도 있고 좀 그래서 이 지금 타고 있는 BMW X5 40D를 구매를 하게 됐고요. 30D는 조금 토크에 대한 갈증, 마력에 대한 갈증, 달리는 주행 성능에 대한 갈증이 있어서 결국 30D는 제가 구매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타고 있는 40D를 최종적으로 구매를 하게 됐는데 살 때 누구든지 그러죠. 그 차 10년 타라, 해체할 때까지 타라, 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부모님도 그렇고 저 역시도 살 때 내가 한 최소 못해도 10년 정도 타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어쩔 수 없는 현실 속에 제가 이제 10년은 못 타고 차량을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정리하는 시점에서 또 4세대 X5가 나오고 떠내 보내는 3세대 X5를 보내면서 이런 영상을 찍고 있지만 조금 아쉬운 건 사실입니다. 만약에 제가 세단이 있고 SUV를 패밀리 SUV를 하나 사야 된다 하면 저는 지금 이 모델도 살 것 같아요. 당연히 정말 여유가 돼서 뭐 렌즈로버 보고도 살 수 있고 아니면 벤츠의 GLS라든지 똑같은 경쟁 차종들에 보면 하이엔드급으로 뭐 보면 카이엔 터보라든지 속도를 낼 수 있는 차량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저는 만약에 제가 다시 한번 SUV 뭐 살래 하면 어느 정도 적절한 세단 같은 거 있잖아요. 세단 한 대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정말 패밀리카로 X5 정도 탄다면 한 10년 지나도 저는 좀 괜찮을 것 같아요. 수입 SUV로 정말 뼈대나 이런 것도 정말 인증되어 있는 모노코크 바디가 들어가 있고 ZF-의 8단 미션이 적용되어 있는 이 차량이기 때문에 조금 오래됐다 뭐 사골 뭐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저는 너무 좋아요. 달릴 때 제가 그렇다고 다른 차를 안 타본 사람도 아니거든요. 미국 차 뭐 진짜 많이 뭐 스포츠카라는 정말 많이 타보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저는 X5는 정말 합리적이고 좋은 차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40D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30D와는 다르게 M 패키지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핸들 자체가 M 핸들로 되어 있어요. 착자감이라고 해야 되나? 손으로 딱 잡아주는 이 느낌이요. 그리고 여기 앞에 있는 이 패들 시프트가요, 꼭 손을 놓으면 안 되는 그 깍지를 끼고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되게 통통하거든요. 와, 두께감이요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여기 앞에 보시면 저희 스피커 있잖아요, 그쵸? 스피커 간단하게 제가 소리 한번 들려드릴게요. 제가 예전에 구형 5 시리즈를 한번 탄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되게 소리가 좋았었거든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X5 40D에 들어가 있는 지금 스피커는 하만카돈 제품이고요. 잠깐 동안 저작권이 있으니까 잠깐만 들어볼게요. 잊지 말아요. 나를 두고 가면. 네, 여기까지. 그냥 이 차는 진짜 장난 없어요. 제가 이제 주거지가 부산이거든요. 지금 리뷰를 하면서 딱 보이시겠지만 그냥 뭐 덩치 딱 이런데 요거 딱 타가지고 그냥 차 등치 딱 크지
타이어 널찍하지. 거기에다가 쭉 달리는 주행 성능 질감 딱 보면 음악 들으면서 딱 그냥 느껴지는 게 너무 여유로워요. 보면은 지금 딱 보면 지금 여기 광안대교거든요. 보면은 앞에 딱 광안리 딱 보이지. 광안리 해수욕장 반대쪽에는 또 오륙도 보이지. 석양 지구 있지. 진짜 1할만 납니다. 거기에다 더군다나 이 X5 400D를 타면서 출력 부족하지 않고 차 피곤하지 않고요. 디젤인데 이게 차가 조금 이따 제가 보여드릴 텐데 문이 되게 두꺼워요. 방음도 되게 잘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떠한 분들이 딱 얘기를 하세요. 야, 너 차도 제대로 안 타보고 뭐 네 차가 뭐 방음이 잘 되니 뭐가 잘 되니 항상 얘기하세요. 근데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제 차 방음이 되게 잘 돼 있거든요. 디젤이지만 되게 방음 잘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문도 되게 두꺼워요. 그래서 그것도 되게 한몫하는 것 같다고 되게 많은 생각이 들게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따 한번 몸 보시고 두께 보시면 많이 놀라실 거예요. 겉으로 보면 차가 되게 커요. 근데 막상 차를 타보면 그냥 5 시리즈 같네? 뭐 5 시리즈 베이스니까 그럴 수 있겠죠. X5가 5 시리즈 베이스입니다. GL2 같은 경우에는 E클래스가 뭐 기본 베이스고요. 근데 이 X5 같은 경우는 딱 타보면은 달릴 때 주행 질감도 굉장히 좋습니다. 사람들이 그런 말 하죠. 밸런스가 되게 좋다고. 이 차가 밸런스가 정말 저는 좋은 것 같아요. 한 번씩 제가 본가가 서울이에요. 경기도 안산이거든요. 그래서 고속도로를 타고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한 100km 정도 밟은 것 같은데 딱 속도를 보면 부족함이 없어요. 그리고 더군다나 제일 큰 부분은 뭐냐면 제가 이 차를 뭐 완전 기름이 없는 상황에서 가득 주유를 했을 때는 한 95,000원, 6,000원 정도 주유비가 들어가는데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한 1,300원 기준이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 들어가는데 만약에 일반적으로 봤을 때 평균 연비가 혈통을 갖고 있는 이 차량의 뼈대 그리고 ZF 8단 미션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밸런스가 너무 잘 맞고요. 그리고 디젤 치고는 말도 못할 정도로 힘이 좋은 제로백 능력과 마력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토크까지 부족함을 느껴본 적이 없어요. 저는 어떻게 보면 일반 사람이 맞습니다. 그리고 그냥 막연하게 또 차를 좋아하는 사람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고속도로에서 일반적으로 조금 많이 주행을 하고 속도를 좀 낸다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연비가 한 9.3 정도 나와요. 고속주행 하면은 더 좋게 나오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저는 좀 고속도로에서 조금 속도를 내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한 9.3에서 한 11km 정도 나오거든요. 근데 동호회 많은 분들은 얘기하시기로는 한 15km에서 뭐 많게 진짜 나오시는 분들은 16km까지 나온대요. 근데 저는 이게 2.3톤에 육박하는 차량이기 때문에 16km까지는 조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11km만 나와도 굉장히 만족을 하고요. 그냥 쉬운 예로 뭐 평균적으로 딱 봤을 때요 좀 밟는 성격이지만 96,000원 정도 주행을 딱 하고 부산에서 시작을 해서 경기도 안산까지 가서 도착을 하고요. 그 주변에서 좀 돌아다니고 2, 3일 정도 일정 보고요. 다시 부산에 내려와도 한 거의 직전에 기름이 좀 떨어져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부산에서 90,000원 정도 이상 넣고 주유를 하고 서울에서 1 보고 내려와서 부산 다시 내려와도 조금 기름이 조금 부족할 정도로 돼요. 그러니까 뭐 연비가 엄청 좋다 이건 아닙니다. 근데 뭐 V6 디젤이고 그리고 일반적으로 뭐 300마력의 힘을 내고 64.5토크 정도 되는 힘을 발휘하는 이 차량, 이 등치 2.3톤에 육박하는 이 차량이 그 정도 연비라면 저는 좋습니다. 부담 없이 달리거든요. 진짜 막힘없이 달립니다. 안 타보시는 분들은 분명히 얘기를 하세요. 아니면은 이거보다 더 신형의 차량들을 타보신다든지 더 고가의 차량을 타보신다면 분명히 말씀을 하시겠죠. 근데 연비 너무 좋고요. 차 너무 합리적이고요. 그리고 뭐 보시면은 누누이 말씀드리는 뭐 많은 편의 사양들이 이 차량을 선택할 수밖에 없게 만든 것 같아요. 2년을 타봤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건 뭐냐면 그만큼 만족도가 높다는 거고요. 일단은 사람들이 딱 내렸을 때 요즘에 그런 부분들이 되게 유행이잖아요. 하차감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 차를 타고 딱 내리잖아요. 그러면은 뭔가 모르게 사람들이 와 되게 고급스럽다. 그리고 동호회나 이런 데 모임을 나가면 와 X5 뒤에 보시면 제가 또 감성 튜닝이라고 해서 X5 50D 튜닝을 좀 해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와 이거 진짜 잘 나가죠.
얘 그냥 뭐 아무 말 안 합니다. 그냥 잘 나갑니다. 그럽니다. 40D만 돼도 좀 잘 나가요. 솔직히 말하면 진짜 잘 나가고요. 저는 만족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차량을 구매한 거에 대해서 2년이 지난 지금에도, 현 시점에도, 그리고 지금을 떠나 보내고 또 신형 X5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아직도 만족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기회가 된다면 차후에 내가 세단도 하나 둘 수 있고, 데일리까지는 아니지만 주말용으로 스포츠카도 한 대 갖고 있고, SUV를 같이 포섭할 수 있는 SUV와 패밀리카를 산다 한다면 저는 그렇게 살 것 같아요. X5 한 대, 그리고 진짜 잘 만들어져 있는 스포츠 세단 한 대, 그리고 스포츠카까지는 못 살 것 같고요. 스포츠형 세단 한 대와 X5 좀 구매할 것 같아요. 아니면 X5 아니라도 시에 SUV를 구매하게 된다면 다시 한번 X5를 생각해보지 않을까. 차후에는 된다면 아무래도 3세대가 아니고 4세대 모델이 되겠죠. 근데 3세대 X5를 2년 동안 유지해보면서 너무나도 많은 만족감을 느꼈고, 이걸로 인해서 4세대를 기대한다는 게 제일 큰 부분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다음에 산다 하더라도 X5를 또 구매를 할 것 같습니다. 너무나도 만족이 되고요. 좋은 차량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